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몸 여기저기 불편한 느낌이 드시진 않나요? 손발이 저리다든지 숨이 차거나 이유 없이 다리가 붓는다면 혹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세요? 근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 그냥 넘기기엔 위험할 수 있는 우리 몸의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이 보내는 대표적인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언제쯤 병원에 가야 하는지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로 손발이 찌릿하고 저릴 때, 요즘 자주 손끝이 찌릿하거나 발바닥이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말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끔 그러는 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자주 반복된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손끝, 발끝 같은 말단 부위는 혈액 공급이 미세하게라도 부족하면 금방 저리거나 감각 이상이 생기거든요. 한 번씩 손목, 발목 돌려주시고 오래 앉아있지 말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특히 밤에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 담그는 것도 정말 좋아요. 좋은 음식으로는 마늘이나 생강, 등푸른 생선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호두나 아몬드도 말초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찌릿한 증상이 너무 자주 혹은 밤에도 깨게 만들 정도로 심하다면 그땐 꼭 한번 병원을 가보셔야 해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경 문제나 당뇨 합병증일 수도 있거든요. 둘째로 여름인데도 손발이 시려워요. 에어컨 틀면 손이 너무 차가워져요. 한여름에도 양말 신고 자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시나요? 그럴 땐 체질 때문이라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은 혈관 기능이 떨어졌거나 혈액이 손발 끝까지 잘 안 가는 상태일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 한 번 정도 조격해보세요. 실내가 차가울 땐 얇은 양말이나 담요 하나 챙기시는 것도 좋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좋은 음식으로는 계피차, 생강차처럼 따뜻한 성질의 차가 좋고, 비트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대표 식품이에요. 그리고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은 혈액 흐름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손끝이 창백하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하고 다시 붉어지는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그건 레이노 증후군처럼 혈관 질환의 징후일 수 있으니까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셋째로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게 느껴질 때, 신발이 아침보다 꽉 껴요. 퇴근하고 나면 다리가 퉁퉁 부어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다리는 하루 종일 아래쪽에 있으니까 혈액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 쉽게 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계속 방치하면 정맥 기능이 망가지고 심하면 혈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발 뒤꿈치 들었다 놓기 운동, 정말 효과 있어요. 자기 전에 다리를 살짝 높이고 자는 습관, 이것도 붓기 예방에 좋습니다. 좋은 음식으로는 이뇨작용과 붓기를 빼주는 토마토도 좋고요. 귀리, 아몬드 같은 음식도 정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만약 다리 붓기와 함께 통증, 열감이 느껴진다거나 한쪽 다리만 유독 심하게 붓는다면 그건 심부정맥 혈전 같은 위험한 혈관 문제일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받아보셔야 해요. 넷째로 잠을 자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할 때,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어요. 잠은 잤는데도 피곤함이 안 가셔요. 이런 느낌 누구나 가끔은 느끼지만 매일같이 그렇다면 혈액이 온몸에 산소를 제대로 못 전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포가 에너지를 못 받는 상태인 거죠. 이럴 땐 햇볕 쬐며 산책하면 정말 좋아요. 아침 기상 직후 스트레칭 심호흡 해보세요. 하루가 달라져요. 물도 자주 마셔서 피가 끈적해지지 않게 해주셔야 해요. 좋은 음식으로는 비트, 견과류, 그리고 녹차, 피로 개선, 에너지 보충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이 체중 감소나 식욕 저하까지 동반된다면 단순 피로가 아니라 심장 기능이나 내분비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꼭 진료 받아보세요. 다섯째로 건망증, 집중력 저하가 자꾸 심해질 때, 내가 왜 여기 왔더라? 약속 장소를 깜빡했어요. 이런 일이 잦아지면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뇌혈류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방치하면 경도인지 장애나 초기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뇌를 위한 습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매일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퍼즐 풀기,
휴대폰 보는 시간 줄이기. 그리고 목, 어깨 스트레칭은 꼭 해주세요. 뇌혈류에 좋아요. 좋은 음식으로는 블루베리, 마늘, 토마토가 정말 좋습니다. 뇌 기능 향상에 딱이죠. 그런데 건망증이 너무 자주 오고 말이 자꾸 꼬이거나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신경과나 기억 클리닉 진료 꼭 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섯째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혀요. 가슴이 누르는 것처럼 아프고 답답해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체력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심장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태, 즉 협심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한 운동보다 호흡 중심의 가벼운 운동이 좋아요. 식사량 조절하고 복부 비만 줄이기에도 신경 써주세요. 마음이 불안할 땐 명상이나 깊은 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음식으로는 아보카도, 귀리, 양파가 혈관 청소에 좋아요. 특히 등푸른 생선은 꼭 챙기시길 추천드려요. 하지만 만약 가슴 통증이 점점 자주 오거나 밤에 자다가 숨이 차서 깬다. 그렇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심장내과 진료를 꼭 받으셔야 해요. 지체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7번째, 손끝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할 때 요즘 손가락 끝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색이 약간 파래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이건 혈액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청색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이나 폐 기능이 떨어지거나 말초혈관에 피가 잘 안 가는 상태일 때도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보온이 정말 중요합니다. 장갑, 양말 꼭 챙기시고 무리한 흡연, 음주는 피해야 해요. 혈관이 수축되거든요. 틈틈이 심호흡하면서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세요. 좋은 음식으로는 시금치, 브로콜리, 비트같이 철분이 많은 채소가 좋고 녹차나 레몬수도 혈액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색 변화가 계속되고 손발이 차거나 저리는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응급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 혹시 이거 나도 그런데? 싶은 거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습관, 식습관 조금씩 바꿔보세요. 혈관 건강은 단기간에 좋아지진 않지만 하루하루의 습관이 모이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자주 반복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만큼 심하다면 절대로 참지 마시고 병원 진료 꼭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혈관, 지금부터 함께 지켜가요.